남자 축구 대표팀이 이라크에 승리하며 월드컵 진출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대한민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난적 이라크를 물리치고 201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파죽의 3연승을 달렸습니다. 대표팀은 전반에 터진 오세훈의 선제골과 후반 오영규, 이재성의 연속골, 그리고 배준호의 2경기 연속 도움 등 젊은 선수들이 주축이 되어 승점 3점을 추가하며 3승 1무 승점 10점으로 2위와 승점차를 3점으로 벌리고 비조 선두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이 경기는 스포츠 전문 채널을 통해 일본에 생중계되고 일본 언론들도 속보 기사를 낼 만큼 일본에서도 큰 관심을 모인 경기였습니다. 한국의 승리에 대해 일본인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의 내용과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언론의 기사입니다. 한국 1위 경쟁 중인 이라크전에서 3대2 승리. 아시안컵에서 일본이 굴복한 난적에 후반 2득점, 3연승으로 승점 10점.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이 15일에 열려 B조 한국 이라크전에서 한국이 3대2로 승리. 3연승 승점 10점으로 B조 선두를 유지했다. 한국은 41분에 오세훈의 골로 선제. 1점 리드로 후반에 접어들었지만 50분에 후세인의 오버헤드가 터지면서 동점으로 따라잡혔다. 그러나 74분 교체 출전한 오영규가 왼발로 득점. 이어 83분에는 이재성이 다이빙 헤더를 내려꽂으며 리드를 벌렸다. 후반 추가 시간에 코너킥에서 실점했지만 그대로 달아났다. 한국은 이 경기 전까지 3전 2승 1무 승점 7점으로 이라크와 동점이었지만 골득실로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이라크는 올해 1월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일본이 1대2로 패했던 상대. 190cm의 장신 공격수 후세인에게 2득점을 허용했었다. 한국은 맞대결에서 승리하며 B조 선두 자리를 지켰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비슷한 기사 3개에서 발췌했습니다. 기사가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의 번역이니 찬반수는 비율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굳이 일본을 들먹이는 거야? 한국의 스케줄 패턴은 일본과 똑같으니까 다음은 원정 2연전. 일본도 그렇지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야. 2연승을 거둔다면 그룹 2위 이내는 확정적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크게 전진하겠지. 1승 1무라도 다른 나라의 성적에 따라 마찬가지. 자, 어떻게 되려나? 손이 못 나오고 나서 득점력이 오르고 상태가 좋아지다니 신기하다. 손은 이제 복귀 안 하는 것이 나을지도. 손이나 이차는 있으면 든든하고 압도적인 전력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의지해서 그 두 사람이 막히면 공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기존의 한국. 이번에 손은 햄스트링 부상으로 제외, 희찬도 거친 플레이의 부상으로 이탈. 그런 가운데 얻은 2연승. 이것은 앞으로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덧붙여 말하면 희찬과 손은 팀플레이 하는 것보다 개인기로 찬스를 만들어서 결정적인 기회를 연출하거나 말도 안 되는 거리에서 엄청난 프리킥을 당연하다는 듯이 넣으니까 팀플레이를 시키는 것보다 개인기를 시키는 것이 팀에게는 엄청 효과적이고 상대에게는 가장 거북한 사용법이지. 국내에서는 월드컵 출전 자격 취소 파동 같은 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월드컵 단골국이고 지난 월드컵에서 16강에 오른 팀이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이길 수 있고 썩어도 준치라는 거겠지. 손흥민이나 황희찬이 없으면 개인기에 의존하지 않고 다같이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느낌이 든다. 경기 후 이라크 감독, 한국은 아시아 최강팀이기 때문에 이번 패배로 부정적일 필요는 없다. 분위기를 바꿀 충분한 시간이 있다. 홈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 라는데 이게 뭐가 이상해? 이라크 감독은 패배를 인정했다. 당당하잖아. 그리고 다음에야말로 아시아 강국을 이기겠다는 각오로 느껴지는데 이렇게 열정적인 감독은 좋은 것 같은데 뭐가 이상하냐? 우리는 한국에 지지 않았다. 이라크가 더 강하다. 이 패배는 뭔가 잘못됐다. 납득이 안 된다. 라며 억지를 부리는 게 좋냐? 이러쿵저러쿵 해도 이 그룹에는 한국의 적수가 없네. 일찌감치 돌파를 결정해버릴지도. 정치적 관여인가라는 규칙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 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된 거야? 정치 개입 사건은 어떻게 된 거냐? 설마 중동의 나라는 안 되고 남조선은 오케이라는 건 아니겠지. 챗, 이긴 건가? 원래 이 정도 힘은 있어.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도 중동이 가득한 그룹에서 돌파했지. 손흥민을 비롯한 주축 선수가 부재라며 불안해지는 것을 견딜 수 있는가가 문제겠지. 추태든 뭐든 좋다라면 어떻게든 되겠지. 근데 협회의 분쟁은 괜찮은가? 모처럼 대표팀의 분투가 헛될 수도 있다.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예선의 경기 수가 증가할수록 결국엔 실력대로의 순위가 되니까 일본도 한국도 선두 통과겠지. 중동팀은 한국에게 한방 먹일 실력은 있는 반면 항상 스스로의 기세를 망쳐서 연승할 수 있는 팀은 없을 것 같은 이미지. 따라서 앞으로 한국이 조금 주춤하더라도 1위로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특히 중동에서 열리는 경기가 많은 시기에는 승점을 늘리기가 어렵지. 홈 경기를 소화해가면 결국 제 위치를 찾아간다. 좋아. 이대로 가면 동아시아세는 선두로 2장은 확보할 수 있을 듯. 중국과 북한이 한심한 것은 문제지만 우즈베키스탄과 호주를 더해 4장. 중동세가 4장으로 반반이면 됐다 라고 할 수밖에 없을 듯. 손흥민 선수 없이 이라크를 이기는 건 대단하다. 이건 거의 2위 이내 확정으로 통과할 듯. 마지막의 실점은 아쉬웠지만 손흥민 없이 2연승. 일본과 같은 승점 10점으로 현재 선두. 어떤 반응일지 상상이 되네. 현실을 보여주려면 한국과 같은 그룹이 되었어야 입을 다물게 했을 텐데. 손흥민 때문에 못 이기는 거 아니야? 노땅이 없으니까 방해 없이 자유로워서 이길 수 있었다 라고 확신했다. 한국과는 항상 다른 그룹인 게 좋아. 이기든 지든 관련되는 것 자체로 기분이 나빠진다. 또 한국 언론도 일본 축구를 거론하거나 비교하거나 칭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쨌든 일본과 엮이지 말아줘. 이기든 지든 싫은 생각밖에 안 드니까 됐습니다. 공격력만이라면 한국도 상당히 강하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세계의 나라들에게 이기든 지든 기분이 좋지 않다 라는 말을 듣는 나라니까. 결국 한국은 일본에 대한 라이벌 의식만 높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은 그냥 다른 나라와 똑같아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과소평가되어 있을 뿐 좋은 선수도 갖추어져 있고 엄청 강해. 일본도 한국에게는 이길 수 없을 것이고 아시아에서는 한 수 위다. 아시아 랭킹을 만든다면 1위 한국, 2위 이란, 3위 카타르, 4위 일본, 5위 호주, 6위 사우디겠지. 피파 랭킹을 확인하고 댓글 써. 한 수위라면 왜 4개국 참가 때 우승하고 나서 아직도 아시안컵을 못 따는 거냐? 일본과 성적이 같아졌군요. 서로 이겨서 함께 월드컵에 나갔으면 좋겠네요. 일본 대표팀의 경기보다 이쪽이 톱뉴스에 나오는 것은 뭘까? 뭐 일본은 무승부라서 그런가? 볼란치 8번. 수비 조직력은 덜컹덜컹하고 안정감이 없어. 젊은 공격수의 적극성에 구원받은 느낌. 한국은 어딘가에 약한 나라와 다르게 홈에서 강적을 상대로 완승입니다. 보고 있으면 선수들의 기합이 다르죠. 어떤 섬나라의 선수에게서는 의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선수들은 다르네요. 자랑스럽습니다. 장군님, 만세! 어디를 세로로 읽어야 하는 거야? 승점만 놓고 보면 일본과 같은 10점이네. 역시 일본의 라이벌은 한국인 듯. 한편 이라크 헤수스 감독은 한국은 조직적인 형태가 잘 이루어졌고 3대1로 앞선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국의 재능 있는 선수들이 결과를 이끌어냈다. 우리의 몇 차례 실수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는 가져오기 힘들었다. 한국은 9개월 전과 다른 스타일을 보여줬다 라며 한국팀을 평가했고, 이강인은 한국에서 제일 위협적이며 경기를 컨트롤하는 선수다. 그를 틀어막기 위해 수비수 2명을 두는 바람에 공격이 아쉬웠다. 한국 선수들 가운데서는 이재성이 가장 눈에 띄었다. 이재성의 움직임을 견제하는데 이라크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후반전에 투입된 문선민도 위협적이었다 라며 이재성과 문선민 선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4경기 만에 승점 10점을 쌓으며 월드컵 진출에 한 발 다가선 대표팀은 11월에 쿠웨이트와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중동 원정 2연전을 치르게 됩니다. 쉽지 않은 중동 원정이죠. 대표팀의 선정과 더불어 협회의 개혁을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